최고가 매수인을 발표하겠습니다. 아빠 윤. 일단 내가 낙찰을 받았다. 그러면 낙찰자 줄로 가시면 돼요. 폐차한 분들은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폐찰자 줄이 따로 있을 거예요. 낙찰자는 보통 그 반대쪽으로 가서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긴 보증금 영수증을 줄 거예요. 사진 찍어서 낙찰자랑 한번 해야겠죠. 그리고 나서 법정을 자랑스럽게 나가면 대출 이모님들이 명함을 왕창 주실 거예요. 잘 챙겨놨다가 나중에 대출 알아볼 때 이 명함으로 연락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다음엔 뭐냐? 집에 가서 신나게 축하 파티해도 좋지만 아직 해야 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. 바로 사건기록 열람을 언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. 사건기록 열람이란 뭐냐?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낙찰받은 경매사건 관련된 서류 처리 이만한 게 있어요.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. 그럼 이제 우리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됐으니까 이 서류처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걸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점유자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예요. 우리가 낙찰받은 집에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누군가 살고 있겠죠. 이분과 명도 협상을 시작하려면 연락처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체납세금, 법정기일이랑 체납 금액을 확인해야 돼요. 그런데 이건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낙찰받은 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입찰하셨겠지만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실제로 내가 조사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매각물건 명세서에 안 써있던 권리는 없는지, 내가 잔금 납부하고 문제될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. 이 사건기록 파일처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필요한 건 복사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건기록 파일처를 우리가 낙찰 받자마자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원래는 담당 경매부서에서 이걸 갖고 있다가 입찰하는 날 이걸 경매법정으로 들고 가거든요. 그리고 이날 모든 입찰이 끝나면 그때서야 이걸 다시 원래 담당 부서로 돌아와요. 그래서 낙찰받은 날은 이 파일 처리 몇 시쯤 경매부서로 돌아오는지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. 힘들게 법원까지 왔는데 어차피 법원 온 김에 보고 가면 좋잖아요. 이걸 다시 보기 위해서 법원에 다른 날 또 다시 오면 귀찮잖아요. 회사 다니면 휴가도 또 내야겠죠. 법원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모두 다 쉬니까 낙찰 받았으면 점심시간이니까 나가서 우리도 맛있는 점심 먹고 오셔서 담당 경매부서로 찾아가시면 됩니다. 경매 사이트에서 내가 낙찰받은 물건 보시면 보통 이렇게 부서 이름이 써 있을 거예요. 경매 1개, 2개 이렇게 보통 써 있죠. 여기는 13개라고 써 있어요. 여기 가셔서 오늘 사건 기록 열람 혹시 몇 시쯤 가능할까요? 물어보시면 돼요. 근데 보통 3, 4시는 돼야지 가능하거나 아니면 당일에 안 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. 이때 여기서 꿀팁, 꼭 같이 물어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온라인 사건 기록 열람도 가능한지, 가능하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꼭 같이 물어보셔야 돼요.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 사건 기록 열람을 볼 수 있거든요. 빠른 곳은 당일에 되는 곳도 있습니다. 근데 모든 사건이 되는 건 아니니까 꼭 확인해 봐야 돼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낙찰 당일에 할 건 다 끝났습니다.